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정상적으로 열리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대치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영경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만약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상정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어 원만한 법안 처리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도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파행됐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회의를 연기하고 또 취소시키고 이걸 반복하고 있고 안건도 마음대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유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정부 질문을 요구 중입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 방식과 법안 상정 범위를 놓고 계속 협상 중인데 본회의 직전까지 유동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차현경입니다. 미국 측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모색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전격 은퇴를 선언한 윤 수석 대표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평화적 해결이 되기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대화파로 꼽히는 윤 수석 대표는 예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은퇴 결정에 대해 정책적 차이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며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에 커스텐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 대표단 단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평창 패럴림픽 단장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미국 행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고위 관계자가 오는 것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상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검찰은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직접 구형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정경유착의 폐해를 답습해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순실 씨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전우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은 96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의 승마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구형이 내려진 것은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입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국방부의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수사 방향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이 전무에게 20억여 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초기 정부가 최대 주주였던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낙점된 점을 고려해 인사청탁 대가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가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경력금 등을 빼돌려 9,3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와 모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보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 노동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2016년 8월 파업 집회에서 청소 용역업체 현장 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 용역업체 직원 53살 손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장소와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한 손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죄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경기도가 기준을 낮추고 지원 대상을 늘려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열린 남경필 도지사와 소상공인 대표 간담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토로하자 남 지사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통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0만 명을 뽑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걸 소상공인들한테까지 넓혀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혜택을 영세 사업장으로도 대폭 확대합니다. 우선 근속 연수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 복지 포인트는 업체 규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용주를 뺀 1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면 4대 보험 없이도 연중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청년연금과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5명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지원 가능한 임금 수준은 잔업과 휴일근무 등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자산 형성, 임금 지원, 복리후생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낮아진 문턱으로 늘어나게 될 신청 대상은 19여만 명. 경기도는 보완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4월 중 진행되는 2차 모집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인천내항은 인천 지역의 첫 번째 항만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변모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첫 사업으로 곡물 창고를 복합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인천 내항 18부두. 1985년 완공돼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지만 소음과 분진 등 주민 민원의 진원지로 꼽혔습니다. 신항만이 개장하면서 이용률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재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초 민간 개발을 하기로 했지만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자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지난해 용역이 시작된 가운데 첫 번째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상상 플랫폼 조성사업 시행자로 인천시를 지정했습니다. 8부두에 있는 폐곡물 창고를 복합문화 관광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바닥 면적 12,150제곱미터의 이 창고는 내부에 기둥과 벽이 없는 단일 공간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국비 123억 원 등 39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시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시설, 공연 예술 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인근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을 잇는 역사문화 벨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기에 마중물 사업으로 상상 플랫폼이 조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인천 내항 통합 마스터 플랜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심의 낡은 부두가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열리고 해양문화 관광지구란 새 옷을 갈아입을 채비에 나섰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식당 노쇼, 즉 식당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시간 1시간 내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예약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 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오늘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용현 학익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시립미술관 신축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산업시설 건립 등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과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 뮤지엄파크를 인천의 문화 랜드마크 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시흥과 광명, 여주, 하남 등 8개 시의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합니다.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위해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에너지 절약 등입니다.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은 지난해 70개 학교에서 진행돼 총 11,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국에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해 다소 요란스럽게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영남과 전남 남해안은 30에서 80,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5에서 3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 내려 쌓이기도 하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에 쌓여있는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면서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고요. 건조특보도 차츰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은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비가 오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의 낮 기온 7도에서 8도 사이가 전망되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치는 내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로는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